저번 주에 신라의 충신 박재상 선생이 쓰신 우리 역사서 보도지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지 1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지는 신라 충신이신 박재상 선생께서 AD 419년 외국에서 순국하기 이전에 기록한 짐식록이라고 하는 책에 상교 5지, 중교 5지, 하교 5지 중에 상교 제1지로 우리가 하늘의 자미원 자리에서 계신 북극성 마고 삼신님의 을을 받아서 북두 7성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온 12,000년의 역사를 가진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요약서설하고 있는 바로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교에는 그 다음에 음을 설명한 음신지, 그 다음에 하늘의 역법을 설명한 역시지, 하늘의 계보를 설명한 천웅지, 하늘의 별자리를 세부 설명한 성신지, 이 5지로 되어 있고, 중교는 사해지, 계물지, 물명지, 가학지, 의학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게 수계제불의, 즉 수련 방법에 쓰여진 이 계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교는 농상지, 도인지, 식화지, 공성지, 의관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 책 이름만 알려졌지만 제가 제보를 통해서 식화지, 공성지, 의관지 이 세 가지 책 서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땅으로 내려온 과정을 설명하는 하교 5지라고 보여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아일보 기자를 하셨던 영애박씨 문중에 박금 선생이 복원해낸 바로 치필본입니다. 그 치필본을 근거로 해서 국내에 남아있는 빠진 글자나 좀 오탈자가 있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복원을 해서 완벽을 좀 기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도지 제1장, 우리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1156년 전에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한단국에 나오는 기원전 7197년에 개국이 되었다고 하는 한국 이전에 1940년의 역사가 더 있다고 하는 것을 부도지가 설명해주고 있다고 제가 저번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마고성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부도는 밝고 환한 땅, 하늘의 천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다시 하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 그것을 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에서는 후대에 가면 한단국이나 이런 쪽 역사서에도 소도 형태로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부도의 형태를 본뜬 것입니다. 거기에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큰 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수미산, 히말라야 산맥의 수미산 카일라스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110개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인공 피라미드가 있다고 러시아 탐사대원들이 설명을 한 것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부를 받들고 지키면서 선천을 개성하였다. 이 선천의 개념은 아직 이 지구상에 어떠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상을 얘기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 마호대성의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 기둥을 세워 온 세상에 소리를 울렸다. 우리 민족은 음의 파동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부도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공시요, 둘째는 백소시요, 셋째는 천공시요, 넷째는 흑소시였다. 우리는 첫째 황궁시에 직계라. 두 궁시
천궁씨의 어머니는 천궁씨의 어머니는 궁이씨요 두 소씨의 어머니는 소이씨였다. 백서 억서. 두 희씨는 모두 마고의 딸이었다. 바로 첫 번째 따님이었던 우리는 궁이씨의 직계요 그 후손인 황궁씨의 직계 장요로 이어지는 장손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 마고는 짐세에 태어나서 희노의 감정이 없으므로 선천을 남자로 하고 후천을 여자로 하여 단선생식입니다. 배우자가 없이 두 희씨를 낳았다. 뒤로 가면은 벽협이라는 단어가 나와. 옆구리를 열어서 생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희씨도 역시 그 정을 받아 배우자 없이 두 천인과 두 천년을 낳으니 합하여 네 천인과 네 천녀였다. 지구상의 역사가 최초로 마고대성에서 이루어지면서 한국 12연방의 나라가 7대 동안 3301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 한국 12연방을 이끌은 최초의 인간 세상의 12명의 바로 시조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개념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2장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선천시대의 마고대성은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해설서들은 이것을 십달성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보면은 선천시대에 보면은 귀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음에 맞게 말씀을 제가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것은 원본에는 있는데 빠졌다고 하는 글자를 제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국내에 부도지가 두 종류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알려진 것은 박검 선생이 복원한 것이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은 다른 이본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포함을 한 것인데 이렇게 넣어야지만이 그 뜻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본이 나오면은 이 본래의 뜻이 어떤 것에 가까울지는 한번 기다려 보기를 하고 오늘은 제가 복원 한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시대의 마고대성은 기달성 위에 크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기달성 위에 귀달성 위에 마고대성은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불붙은 해가 닭과 빛 따뜻하게 내려쬐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태초에 우주가 생성되고 지구가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선천이라고 부도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8가지의 음만이 하늘에서 들려온 이게 8여의 나중에 제가 하단전에 구궁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 오중궁은 북극성으로 의미하고 나머지 8개의 궁이 그 중간에 있는 북극성을 타면서 어떻게 기의 흐름이 조율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직 우주의 8가지의 음만이 하늘에서 들려오니 기달과 허달이 모두 이 음에서 나왔으며 마고대성과 마고도 또한 이 음의 파장에서 나왔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를 진세라고 한다. 후천으로 넘어가는 직전에 있는 하지만 후천과 구분이 되지 않는 후천과 공유하는 시공간 그것을 짐세라고 부도지에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우주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8가지 8여의 음의 파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부도지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민족 사서라고 하는 한강국기에서는 저 캄캄한 어두운 밤에 어둠에 한 가지 빛이 나와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나 음의 파동이나 같은 파장에 올립니다. 그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생성이 됐다고 보도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악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시했던 음이 바로 율려지음입니다. 궁중음악 중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짐세 이전에는 단지 여음이 있었을 뿐 기달과 허달이 모두 이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그리고 율도 여로부터 나왔다. 그로 말미암아 율과 여가 여러 번 반복하여 별들이 출현하였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조할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네 별을 안다 그래서 정조할머니가 저게 너 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내 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두도지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딱 잉태되는 순간 똑같이 우주에도 내 별이 생성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짐식록 상중하교 15지의 원리하고 똑같다고요. 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짐세가 매듭이 한 번 지어져 갈 무렵에 마고가 두 희를 낳아서 두 딸로 하여금 오음 7조의 매듭을 맞게 하자 마침내 성 가운데서 지효가 나왔다. 마고 대성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의 실체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드디어 마고 대성이 지상에서 운행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것을 통제한 것이 바로 두 희를 낳아서 두 희가 항공시, 청궁시, 백소시, 흑소시를 낳아서 마고 대성의 내 기둥에 소를 쌓아서 보단을 쌓아서 오음 7조로 음을 통제를 하니 드디어 그 마고 대성에서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지유라고 합니다. 땅젖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모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희가 다시 내 천인과 내 천년을 낳아서 그들을 키우는 영양분으로 삼았다. 내 천년은 열을 짜고 내 천인은 유를 짰다. 그래서 율여지악이라고 해요. 그 근본은 바로 여음인다. 이거는 태초의 우주에서 들려온 음의 파장을 얘기한다. 그 음은 어떤 음이냐? 마고 대성의 공이 소이씨가 천궁, 황궁, 흑소, 백소 내 마고 대성의 보단을 쌓고 오음 7조의 음을 조율하여 드디어 마고 대성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니 여기 원래 이 강화도 만리당 참성단 여기 원래 우물이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여기에다가 쇠못 받고 헤치고 해가지고 이 물이 사라졌답니다. 일본 놈들이 갈 때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여기 이 정상에 물이 풀풀 나왔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애기 못 가진 사람도 와서 이 물 먹고 애기 잉태를 하고 불치병도 다 나왔다고 전해줍니다. 지금 복원하려고 해도 복원이 안 돼요. 물이 안 나와. 일본 놈들이 소명을 찍혀서 여기 밑에 오대를 잘라가 물개를 돌렸다는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곳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폴로 16호가 달에 갔을 때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지만 지구를 내려다보니 한 지역에서 이따만한 보랏빛 서기가 불기둥처럼 올라와서 나사의 귀하늘에서 찾아보니 바로 여기였어. 여기서 올라오는 불기둥. 그래 보고를 하니 어떻게 해요? 오바마가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국내 미국 대통령들이 오면 이 일대 전체를 통제를 하고 수행원들 다 끄고 여기 올라갑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불구덩이 올라오는
굉장히 기가 센 땅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셔서 마보대성 기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기달성과 허달성. 이거는 이제 실달성으로도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양과 음의 개념, 알과 을의 개념. 그 사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그 모습, 그 무엇, 이 양, 알, 허달성, 그 아래, 기달성 위에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그랬죠. 허달성은 알과 을, 그 사물의 존재가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그 무엇. 마보대성은 음과 양을 두 궤도로 하면서 그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최초로 우리가 터전을 가꾼 밝은 땅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일난조라고 나옵니다. 불붙은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현상은 아무것도 없다. 불은 온이요 다시다. 해는 빛이다. 이 닷과 빛은 모든 물체가 생겨나는 태초의 출발점이고 빛과 닷의 결합은 번갯불에 콩고 먹는 것보다 훨씬 빨라서 찰나간에 이루어지는데 닷과 빛이 모여서 하나로 되는 순간 구체적인 8개의 판려의 음이 생겨났다. 이것이 판려의 음은 율은 자유자재한 흐름을 말하며 여는 흐름을 구성하는 시원적 요소를 말한다. 그래서 판려의 음에서 나와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율이다. 빛과 닷의 결합으로 사물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바로 소리이며 이것이 바로 여가 된다. 음의 파동에 의해서 우리 몸이 생성이 됐다고 부도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려의 소리는 인간을 규정하는 8개의 소리로 나타나는데 판려 이전에 원시 삼음이 먼저 있어 삼음의 파장이 생기고 삼음의 파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시 5소리가 더해져서 판려의 소리가 되는데 그리고 그 판려의 음에 의해서 그 진동과 파장들이 끊이지 않고 흐름을 형성할 때 그 흐름을 일러서 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은 이 판려의 음에서 나왔다고 부도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만물 평화사상, 자연 평화사상을 부도지는 얘기를 합니다. 저 산에 있는 풀 한 폭이 나무 이파리 하나, 돌 하나에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도지의 복권사상이 위대합니다. 판려의 삼음, 판려 중 삼음은 무엇인가? 이게 아마한데 이 세 소리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첫 삼음, 즉 시원의 삼음이고 이 소리가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 태초의 소리다. 그래서 난 일본 놈들이 진짜 명석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나온 악기 이름이 야마하예요. 아마하가 왜 원시 삼음이냐? 자, 보세요. 이 기본 소리가 아마하, 이게 생성의 소리고 성장의 소리고 해체의 소리.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은 징심록에 나오는 음신지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제보를 받아서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이것을 증빙할 수는 없지만 자, 보세요. 8개의 여음 중 생성은 소리 아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낼 수 있습니다. 자, 정신박약아도 소리는 됩니다. 소리로 정신박약은 말을 다 해요. 그걸 오로지 어머니만 알아도 파동입니다. 하면은 어머니는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어디가 아파서 그러면 얘가 화장실 가면 어머니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원리. 성장의 소리, 성장 멈춤 해체의 소리 이 기본 소리를 통해서 양과 음의 파음으로 파동된 게 라가 나가 사고 요 바음을 포함해서 사실은 아음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시 3원과 나머지 5개의 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생성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려지음이에요. 빛과 다세계라. 해는 빛이다. 불은 옷이요 다시다. 이 빛과 닷의 찰나의 수많은 결합으로 인해서 판려의 음이 생성이 되고, 원시 삼음에서 판려의 음이 나타나면서 원시 삼음에서 또 찰나의 수많은 찰나를 통해서 판려의 음이 생성이 돼서 선천을 통해서 후천의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 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세상도 아니요 신의 세상도 아닌 인간이 탄생하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음의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서의 재료는 단지 영이 있었을 뿐 기달과 허달이 모두 이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율도 여로부터 나왔고, 이제 설명이 되죠. 그로 말미암아 율과 여가 여러 번 반복하여 별들이 출현했다. 그래서 율례를 한마디로 한다면은 자유자재한 흐름을 구성하는 시원적 요소. 율은 자재한 흐름을 말해, 여는 흐름을 구성하는 본래부터 있었던 시원적 요소. 아직까지 짐승이전에 여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 여였는데, 이렇게 여가 갖추게 된 구체성을 표현한 말이 바로 성실이다. 성진이다. 별이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잉태하듯이 하늘에도 내 별이 하나 생긴다. 원시 파람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는 것과 똑같은 소우주가 이 지상에도 생성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별은 처음에 하라로부터 시작한 말인데, 하라가 바라가 되고 바라가 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별바라기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하는 처음이라는 뜻을 가진 어세고, 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별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하라예요. 칠성을 우림으로 하러 나난굴이라고 하는 것은, 나나는 7을 말하고 7개의 별이 있는 자리가 바로 굴이다. 이것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굴로 얘기하고 나중에 국으로도 바뀌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성민족이 넓고 밝고 환한 평평한 땅에서 모여 사는 곳, 그게 나난굴이에요. 하늘의 자리가 땅으로 내려오면 구루가 되고 홀성국이 된다. 지구상 천나라 이름 구리, 고구려의 구리, 모두 구리 자리를 얹혀낸 하늘민족이 땅으로 내려와 거주하는 밝은 땅, 그게 부도고 서도고 바로 구리입니다. 구르고. 짐새가 매듭이 한 번 지어져 갈 무렵에 마고가 두 희를 낳아서 두 딸을 하여금 온 7조의 매듭을 맞게 하자 마침내 성 가운데서 지우가 나왔다. 원시 삼원과 판려의 지음이 나오고 나서 인간 세상을 통제하는 12음이 나오는 온 7조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가야금 줄이 몇 줄입니까? 두 휘가 다시 내 천인과 천년을 낳아 그들을 키우는 영양분으로 삼았다. 내 천년은 열을 짜고 내 천년은 요를 짰다. 이 기와 종에 대해서, 종은 끝낸다는 뜻이 아니고 매듭을 짓는다로서 연속성이 있는 흐름 속의 매듭이고, 기는 두 번째라는 뜻으로 짐새가 이 단계로 들어갈 때를 말한다. 짐새가 매듭이 한번 지어져 갈 무렵에 마고가 이희를 낳았다. 자, 오음 7조.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생명 내외 힘 또는 울림, 파동. 오음 7조의 음가전은 우리 눈, 코, 귀 등의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여